반갑습니다. 2023년 6월 9일 1000% 마감 시향이고요. 오늘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증시에서 신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어요. 근데 원래 기존에 실업수당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증가를 했냐면은 이번에 6월 달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FOMC라는 게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 두 가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데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이 실업수당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뭐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을 신규로 뽑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이제 입장에서 좀 제동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실업수당 증가한다, 이거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상승하는 견인을 하는 데 좀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따라서 이제 미증시 이제 이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막판에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좀 강세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6%, 코스닥은 이제 0.87%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FOMC 연준 금리 결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동결이냐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냐, 이 두 가지로 싸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아무거나 나와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근데 이제 요번에 기대가 되는 게 금리 동결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지배적인 게 있는데, 사실 0.2 올린다고 0.5 정도까지 더 올려도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뭐 캐나다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좀 미국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죠, 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실업수당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뉴스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기준금리를 그동안 너무 많이 빠르게 올렸죠. 그래서 결과가 뭐 원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뭐 물가가 떨어지는데 결과가 바로바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막 3개월, 많게는 막 6개월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급하게 올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속도 조절 필요할 거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연도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이제 그동안 연준 파월이라 동안 이제 계속 그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주식은 선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말에 내년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 같은 걸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겠다, 아마 내년에 무조건 하겠죠. 대부분 뭐 거의 90% 이상은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연말에 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가 아마 작년에는 이렇게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3천, 코스피 3천 돌파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이제 애플페이랑 저출산주가 아직 좀 강세였습니다. 애플페이라는 거는 오전부터 좀 강했다가 오늘 강했던 게 이제 하이크 코리아입니다.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옛날 뭐 손흥민 관련주 뭐 이러면서 좀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월드컵 기준으로 이제 올랐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계속 쭉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좀 엮이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왠지 월드컵이었죠. 그때 손흥민 관련주로 올라왔다가 최근에도 뭐 애플페이 관련해서 올랐고, 하락을 쭉 가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했던 종목이죠, 꿈비인데, 출산 관련해서 오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약간 1시 정도죠. 1시 급등이 나고 내려와주는 모습인데, 좀 일봉상 이평선 구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못했고, 오늘 돌파를 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저 바닥에서 지금 여기 보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좀 상승해줄 이게 움직임은 있습니다. 좀 이제 상장한 날 기준으로 이제 저점이기도 하네요. 여기 바닥 잡아주는 게. 그래서 꿈비도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규제 제거가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2조 8천억 대규모 투자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강세였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가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좀 잡아보면은 이제 매수를 해보면 괜찮은 자리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관점으로 막 6만 원, 7만 원대 삼성전자는 어차피 사도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좀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1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미래 반도체까지 좀 괜찮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자리 이제 시작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한번 올라가다 내려왔지만은 반도체는 이제 그동안 약했었죠. 그러다가 좀씩 끼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2차 전지가 올랐던 것처럼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올라줄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잘 흐름만 잘 타면은 진짜 10만 전자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뭐 에코프로가 80만 원 갈 거라고 아마 예상 못한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도 갑자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반도체가 또 이슈가 또 붙어 있죠. 대장은 어쨌든 삼성전자고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차전지 강세고 있었고 어제 이제 뉴스 남겨드렸었는데 에코프로에서 이제 좀 한 몇 조 단위로 좀 투자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가 뭐 아까도 장중에 6%까지 올랐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오늘 좀 굉장히 좀 있었다가 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그 1%를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얘네 둘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에코프로나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구간 밑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빠졌어도 그렇게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합권까지 왔고. 그래서 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6조 투자하는 거랑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관련해서 전기차, 그리고 이제 이거 가려면 2차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엮여 있는 수주 뉴스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횡보 기간이 한 여기가 그 3월 말부터 해서 거의 뭐 3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크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좀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스모학도 이제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어제 이제 파생 시장 이제 만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까지 눈치를 보는 장세가 좀 있고 이제 지루한 장이 연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좀 너무 기다려만 달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결단을 내려서 움직임을 보고 좀 신규로 좀 종목을 나가 볼 테니까 좀 이제 지루하시더라도 하루만 더 참아주시고 오늘까지만 하고 제가 주말에 좀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보고 이제 월요일날 좀 정리하면서 나가 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FOMC 이후에 좀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반드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높으니까 이 종목 위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00% 가신 종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유니온 이제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페라이트가 좀 준비 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여기 뭐 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저점에서 좀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승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으니까 유니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종공업도 이제 위에서 아까 이제 코스모 시초도 비교해 보면은 횡보 기간은 3개월 가졌죠. 그래도 얘도 이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세종공업 이제 코스모신 소재랑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얘도 횡보를 굉장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이제 어제 좀 상승을 해줬고 오늘도 이제 바닥 밑구리 달았어요. 그래서 현재 한 3.81%인데 여기 돌파를 해주는지 다음 주 월요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한 종목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이제 아직 이슈가 없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고 웰크로만텍은 좀 오늘 1% 정도 올라졌습니다. 좀 밑거래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장중에 이제 오늘 상승 나왔다가 조금 하락해주는 모습이고 현대무벡스도 오늘 좀 올라주는지 알아서 나 2% 3%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었는데 다음 주 좀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점 구간에서 그래도 지지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지지를 해주면 또 신규 상장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뭐 슈팅이 나와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장, 이번 주 좀 진짜 어렵다기보다 하락은 안 했지만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재미없고, 좀 이제 이슈 특정 테마로만 좀 가는 장세였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 되시면은 또 이제 수익 나실 수 있게 빨리 변환을 해드릴 테니까,
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하단에 저랑 이제 소통하실 수 있는 이제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오셨을 때 뭐 입장 광고 여부만 판단하고 바로 입장시켜 드리니까 뭐 저희 가입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유튜브 좋아요 이런 거 해 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입장하셔 가지고 저랑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많이 참여 좀 해주세요. 어, 저는 또 이제 주말에 좀 월요일 날 나가야 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주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